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디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나가면 어디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습니다. 나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번 재보선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서문시장을 갔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로 서문시장을 갔는데 서문시장의 인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 국민의힘 그 분위기 좋았을 때 2024년 총선 때나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그때 동대구역 갔을 때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때 그때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성경으로 따지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비슷한 느낌이 전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이 임금이었는데 왕이었는데 뭐 이렇게 전쟁터 나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승전을 했어요. 승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니까 막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막 노래를 불려요. 근데 그 노래가 오히려 사울의 그 기분을 빈정상하게 했어.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춤추면서 젊은 여자들이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천천을 갖다가 죽였네. 그러면 그 우리 임금님이 승전하셨네. 기분 좋은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빈정상하는 거야. 다윗이 죽인 거는 나보다도 10배가 더 많네.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다. 뭐 이런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동대구역 가고 막 그랬을 때 막 기차 놓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인데 법무부 장관 그 내 후배 한동훈이가 저렇게 인기가 나보다 더 좋아? 여기에 대해서 빈정상하지 않았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때 이종섭 호주 대사하고 대파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도장 꽝 찍은 게 의대 정원 2,000명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요. 서문시장에 한동훈은 개인 팬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서문시장 가시는데 우리 팬클럽에서 위두훈이 이런 데서 우리 한동훈 대표 지금 잘려가지고 제명당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외로운 처지인데 이럴 때 우리 기세를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도 타고 KTX 타고 해가지고 서문시장에 많이 갔었을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건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구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습니까? 7명이 있었습니다. 우재준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현진도 가고 누구도 가고 이렇게 7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중에 하나인 이상규 위원장인가 젊은 친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규 위원장이 저렇게 한동훈 제명당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세를 올려준 거는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이미 막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막 가고 있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7명의 현역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서 간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은 뭐 한동훈 따라가지 내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 뭐 엄마 예컨대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는데 야, 너 성이 뭐야? 정씨인데? 아, 그러면 아빠 따라가야지. 근데 아, 그래도 나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소속은 국민의힘이고 비례 배지도 국민의힘으로 받았지만 아니 나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혼했다라고 해가지고 엄마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저거는 내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계파 싸움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헌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녹슬고 그냥 이가 다 빠진 헌칼 하나 잘 듣지도 않은 그 헌칼 가지고 이걸 또 자기 칼이랍시고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 아닌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칼이 제대로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어제 김석기 의원인가요? 김석기 의원은 김석기 의원이 그랬는지 이미자 의원이 그랬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말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말을 했는데 백의종군 이야기했잖아요. 백의종군.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순신입니까? 백의종군하게? 그런데 이 말도 제가 봤을 때는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백의종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이순신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백의종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생각나냐면 이순신이 생각난다고요. 그럼 한동훈이 이순신이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순신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원균. 그 위에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선조. 그러면 스스로 장동혁을 선조라고 지칭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을 공격한 누구 이런 사람들은 원균이라고 하는 건가? 그럼 한동훈만 띄워주는 거네?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한동훈을 공격할 거면 전 제대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백의종군 이야기를 이때 합니까? 아,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그 국민의힘 대패하고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원내 들어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가 되겠는가.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일리 있게 앞뒤를 가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당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당은 뭡니까? 당을 우선하는 게 선당이잖아요. 후사는 뭡니까? 사사로운 건 좀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한동훈이 무슨 지금 당이 있습니까? 잘렸잖아요. 근데 무슨 선당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저러면서 어떻게 무도하고 막강한 민주당하고 선거에서 겨루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IQ가 그 이해운 표현에 의하면 IQ가 한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은 한동훈 지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대구에서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본 걸 보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그 원래대로 하면 장동혁 때보다 좀 나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 했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냥 그 서문시장 상인들 이렇게 다 딴 데 보고 앉아 있고 뭐 니들끼리 놀아라. 근데 왜 우리 서문시장 와서 노냐. 쌈질 하더라도 니들끼리 하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동훈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따라갔던 현역 의원들 심지어 원외 당협위원장이 현역 의원 보고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긁혔다는 이야기죠. 긁혔다는 이야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한동훈 때는 훨씬 만약에 똑같이 그랬으면요.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갔을 때 동원 좀 하지 그러지. 그 정당에서
훨씬 더 동원 능력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당협위원장들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 뭐 대구는 뭐 1인당 뭐 한 그 국회의원 한 명당 뭐 100명씩 나오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 가까운 데는 50명, 먼 데는 10명씩이라도 보내라. 그래가지고 장동혁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동훈의 인기가 어제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업됐어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막 좀 흥분했다고 할까? 감개무량하다고 할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로 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상식적으로 딱딱딱 이걸 갖다가 하고 민심을 쫙 얻기 시작하고 장동혁 체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힘들더라도 그래도 반타작은 하겠네. 그건 대단한 거지. 이랬으면요. 한동훈은 진짜 배신자 소리 듣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자니 떨어질 것 같고 안 나가자니 그냥 뭐 야 너는 여기 나오지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디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나가면 어디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흥분했다니까.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습니다. 나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번 그 재보선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누가 한동훈을 갖다가 띄워줬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장동혁이 띄워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도 혹시 뭐 장동혁이 생긴 것도 이렇게 아주 멀끔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거친 유일한 사람이 장동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파이팅도 있어 보이고 권력 의지도 있어 보이고 저 같아도 만약에 장동혁이 상식적으로 리더십을 쫙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요. 저 같아도 장동혁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누가 있나? 찾아볼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기라성 같이 많았던 후보군들 중에 뭐 원희룡, 오세훈, 뭐 한동훈, 뭐 누구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나도 된다, 뭐 나경원 뭐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싹 사라져버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핍박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 받으면서 한동훈한테 그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저 새끼 한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바가 아닙니다. 한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뭐 제가 뭐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내일 모레도 아니네. 내일이면 환갑인데 뭐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재벌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제 딴에는 상식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아니다 너는 뭐 속이 그냥 시커멓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잘못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말씀이 맞다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그거는 뭐 어쨌든 뭐 그 시간이 증명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 민주당을 상대로 그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과 한동훈이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그 뭐 친윤 세력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지금 진짜 전쟁은 여기인데 지들끼리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편을 드는 거지. 지금 상황에선 누가 약자입니까? 한동훈이 약자인 거지. 그런데 그 장동혁이나 이렇게 그 친윤들은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은 또 부산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그 대구에서와 같은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하고 당선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당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열기가 막 한껏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는 거고 밥이라고 하는 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다. 그 이야기는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한동훈이 죽이 될지 한동훈이 밥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